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거의 매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국 정치 안보에 관한 논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은 우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해서 그런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문장 교육도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됩니다. 이분이 이념 문제에 대한 그 시각, 특히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촛불혁명이라든지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저 사람들의 약점이구나, 이게 가장이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경기도지사 출신인, 그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또 그전에는 민중당 이념정당이죠. 좌파 이념 민중당 출신인, 또 그전에는 유명한 좌파 운동권 출신인 이분이 좌파 이념을 한번 실천해 본 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깨끗이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는 반공자유투사로 이것을 뭡니까? 전향했다고 또는 각성했다고 어떤 표현을 쓰든 했기 때문에 이념에 대해서 투철한 인식을 갖고 있는 덕분입니다. 즉 이념 가지고 한번 자기의 생애를 걸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한 그 전략 전술을 메모를 해가지고 북한 대표하고 만나러 가는 사람한테 전해준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를 읽어보면은 이분이 한때 남로당에 포섭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념에 한번 물들어 본 사람이죠. 그러나 박정희는 깨끗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좌익 명단을 다 이야기를 해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수사를 지휘했던 백선엽 장군, 지금도 살아계시는 백선엽 장군의 결정으로 구제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분은 반공자유투사로서 대한민국을 북한을 압도하는 국력 부강병의 나라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북한 공산주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그 메모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를 만날 때는 절대로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는 술을 마실 때, 꿈을 꿀 때도 공산주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공산주의자와 이야기할 때는 농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지사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메모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우선 이분이 유머 감각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김문수 지사의 페이스북을 한번 정기 구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국을 바라보는 어떤 안목이 생깁니다. 오늘 쓴 글은 김종대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비난하는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김종대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국종 교수가 아니었다면 탈북 병사의 목숨을 살렸겠습니까? 둘째,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에게 감사드리기는커녕 인격 테러라고 공개 비난하는데 그게 정의당의 정의입니까?
셋째,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게 뭡니까? 넷째, 처음부터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됐다는데 김종대 의원 자신이야말로 친북 이데올로기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과 군 당국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탈북 병사를 이국종 교수에게 맡긴 것은 군 당국 아닙니까? 탈북 병사를 군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김종대 의원이 하겠다는 겁니까? 군 당국에서 탈북 병사의 수술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파악한 것이 무슨 범죄 행위나 되는 듯이 몰아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이 병사를 통해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라고 김종대 의원이 적었군요. 김종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생충 아닙니까? 일곱째,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김종대 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아 국민 세금으로 세비와 특권을 주게 한 정의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합법 정당 맞습니까? 이것이 김문수 지사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람의 사상은 바뀌기 힘듭니다. 담배 끊기보다 더 힘듭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도 다른 언론 보도에서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김문수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주류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63명 비서관 중 22명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는 운동권 출신이라고 했지만 주사파라고 못 박지는 않았는데 김문수 지사는 이 운동권 출신은 주사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일하는 비서관급 이상 30명 가운데서 17명, 57%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첫째, 김일성주의자로서 반미 친북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다 감옥까지 살고 나왔어도 여전히 반미 친북 활동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17명이 전부 다 김일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 아니라면은 이 김문수 지사의 주장, 그 전에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라는 입장 발표를 정확하게 했어야 합니다. 또 전희경 의원이 따질 때도 나는 확실히 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지금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은 그때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김문수 전 지사의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임종석은 김일성주의자로 3년 6개월간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한 이후에도 김일성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임종석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반미 친북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임종석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하고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 제정을 하는데 반대 공안을 보내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 송금에 대한 특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핵실험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국회의원은 2005년부터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서 KBS, MBC, SBS로부터 북한 영상 사용료를 22억 5천만 원을 받아 북한에 7억 9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14억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되어 12억 6천만 원은 법원에 공탁되어 송금 대기 중입니다. 둘째, 김문수 지사가 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사상은 바뀌기 아주 힘듭니다. 담배 끊기보다 더 힘듭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다녀오고 생활이 어려워도 사상을 바꾸지 않고 반미 친북 활동을 계속합니다. 연옥의 고통을 거쳐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사상입니다. 셋째, 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운 것은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대학생 조직이나 비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단파 라디오로 북한의 대남 혁명 방송을 들으며 조직적 사상 학습을 통해 불법적으로 배웠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불법 사상이기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넷째, 이들은 혁명적 열정과 의리가 강하기 때문에 2명만 모여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22명이나 들어가 있으니 엄청난 일입니다. 다섯째, 이들은 사상 통일이 되어 있고 과거 운동권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바깥의 정당이나 시민단체와도 동지적 협력을 합니다. 대학 운동권 혁명동지들이 법조계, 언론계, 학계, 공무원, 민노총, 정교조, 문화예술계, 영화계, 종교계, 경제계, 농민운동, 환경운동, 생협운동, 지역운동으로 민들레 꽃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려서 뿌리박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지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그리고 혁명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뭐 그냥 글로서 끝나는 겁니까? 김일성주의자가 적폐 대상 아닐까요? 그런데 김일성주의자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반공자유투사들을 사냥하고 수사한다? 김문수 지사의 글에 의하면은 이런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는 좀 필설로 이야기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김문수 지사의 이 글이 메아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농담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담입니까? 그러면 뭐 해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2년 새누리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1대1로 붙었던 사람입니다. 표를 많이 받았어요.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쓰는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글에 대해서 왜 김문수 지사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공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적으로. 사적 공적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대응해야 이게 힘이 생깁니다. 술 마시면서 사담 한들 그게 무슨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 정당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의석수가 많습니다. 제2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되는 사람이 현 정권을 향해서 주사파다, 전대협이다,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의 중진인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당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행동이 없느냐. 모 대통령이 일찍 이야기했어요. 조사하지 않는 사람은 발언권이 없다. 즉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조사를 해본 사실이 없으니까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줄짜리 논평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 100번 해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 다 정보는 드러나 있습니다. 열심히 페이퍼워크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일주일이면 근사한 백서를 하나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는 한때 추사파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의도 연구원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보고서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의 이 글을 읽으면은 통쾌하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공부도 되기도 하는데 한쪽으로는 참 허전합니다. 이분 정도의 위상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글을 썼는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이냐? 협회냐? 친목 모임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가 이렇게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당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느냐? 이 시국에. 아니면 게을러 터졌느냐? 아니면 이념을 걸고 싸울 생각이 없느냐? 흔히 정당은 말이죠. 군대와 같습니다. 보택동원 혁명 이론에 의하면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원 혁명이란 것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담소를 한다든지 파티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즉 생명을 걸고 인격을 걸고 때로는 모든 것을 거는 승부가 바로 혁명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력 투쟁과 이념 투쟁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만약 김문수 지사의 이 페이스북대로 김일성주의자가 대한민국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 정권의 핵심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뒤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이게 반역입니까? 이게 혁명입니까? 이게 촛불혁명입니까? 아니면 공산화의 제1단계가 시작된 겁니까? 무수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바로 김문수 지사의 이 질문에 공적으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의혹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